반갑습니다. 캔버스 해양경찰의 하랑수입니다. 오늘 저번에 저희가 공채 합격생들 수기를 봤었고, 그리고 특채 합격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항해 특채 합격하신 안지성 학생하고 좀 가볍게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또 시험 치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려웠고 어떤 점은 좋았는지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하기 앞서서 안지성 학생이 저희 학원 전체에서 최단기 합격했어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청 함정요원 특채로 지원한 안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지성 학생이 언제 처음에 저희 학원 왔었죠?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하선을 하고 이제 4월 19일 기본반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거의 6개월 만에. 네네. 6개월 만에 네. 합격을 한 거네요. 굉장히 빠르게, 초시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딱 한 커리큘럼을 끝내고 바로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는 원래 항해사로 일하셨었던 건가요? 네, 그 해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3년간 승선을 하면서 이제 선박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한 다음에 내가 이 재능을 해양경찰에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선을 하고 4월에 이 캠퍼스 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공부하면서 확실히 좀 도움은 됐겠네요. 뭐 항해술이라든지 해사 영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평소에 좀 익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해술 수업을 하면서 지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필기도 합격하고 그리고 체력도 합격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합격을 한 건데, 이걸 이제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랑 체력이랑 그리고 면접 준비까지 해서 본인이 어떤 점수로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폐경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50%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각 청별로 모집을 하는 인원의 2배수 안에 이제 들어가면 필기 합격이 되는 건데, 네. 혹시 뭐 본인이 지원한 동해청은 마지막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 하고 본인 과목별 뭐 틀린 개수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동해청은 마지막 합격자가 18개로 알고 있고요. 18개? 네. 4과목이니까 4과목에서 18개. 18개 총 틀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해서 13개 정도 틀렸는데, 이게 항해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고 학원 교재, 선생님 수업하신 거, 문제풀이 그것만 봐서 들어갔는데도 하나 틀려서 95점. 하나 틀렸어요? 네. 와. 항해술은 하나 틀렸고, 이제 해사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칠 때도 다 맞았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이해졌는지,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도 보통 커리큘럼이 해사영어를 시험을 먼저 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도 해사영어를 먼저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됐는지 한 5개 정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해사법규랑 해양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각 3개, 4개씩 틀렸는데 해양경찰학개론이나 해사법규도 그냥 저는 다른 교재 안 보고 김대근 선생님 강의하신 거 그거랑 기본서 해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틀린 개수를 보니까 마지막 커트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좀 널널하게 들어간 편이네요. 네, 필기까지 1배수는 좀 널널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기를 합격을 딱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폐경에는 실기, 그러니까 체력 시험이 몇 퍼센트인가? 25%? 25%인데 네. 이 비율이 다른 뭐 소방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직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중이. 뭐 어땠나요? 어떻게 본인은? 사실 제가 이번이 초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느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한번 쳐봤는데 이게 학원을 잘 따라오니까 필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1차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하고 학원 옆에 있는 프라임 학원에서 이제 단기로 3주 정도. 조금 늦게 갔구나. 네. 체력 학원을. 저는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 갔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은 점수가 한 24점 정도로 좀 낮게 나왔어요. 몇 점 만점이에요? 40점 만점. 40점 만점에 24점? 네. 그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되게 거의 필기로 치면은 거의 커트라인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준비를 애초에 늦게 했네요. 3주 정도밖에 거의 못했으니까. 거의 이 수험 생활 동안 운동을 거의 안 해서
그러면 본인이 좀 이제 늦게 해봤잖아요. 필기를 네. 합격하고 나서 체력을 준비하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되거든요. 네.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 선택이 어땠는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체력도 무시를 못하는 게 필기도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체력까지 내가 점수를 잘 받았다 이러면 훨씬 합격의 문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너무 막 공부만 몰빵을 하지 마시고 체력도 같이 하시면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조마조마했겠네요. 그럼 어쨌든 뭐 체력은 필기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게 네. 일단은 치르게 됐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는 체력의 어떤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면접으로도 어쨌든 커버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면접은 준비는 또 어떻게 했고, 그리고 혹시 들어갔을 때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면접도 저는 프라임에서 했는데 솔직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막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스터디나 뭐 자기가 뭐 따로 구한다든지 그래서 면접 스터디원들이랑 모여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관님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이 뭐가 있냐면 크게 지역적인 건 없는데 그 수색 구조법에 따라 우선 피항선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동해청은 이번에 조금 지역적인 게 있었는데 선체 곡선도? 네, 선체 곡선도에 항해소에서 나오는. 네, 선체 곡선도에 대해 말해보라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을 도와줘서 내가 피해를 본 적이 있나 그런 게 있고, 뭐 자기소개 해봐라 이렇게. 솔직히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 그렇게 크게 막 대답 못할 질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겠네요. 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할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좀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한 편이었나요? 저도 평소에도 뭐 말을 크게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긴장은 안 됐고요. 뭐 인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그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얘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있구나,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면접관 분들이 이제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그렇지만 또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필기로 돌아가서 필기의 네 과목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그리고 해사영어, 항해술 이렇게 있는데 각 과목별 공부법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사영어랑 항해술이 제일 익숙하다 보니까 살짝 내가 잘할 수 있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먼저 쳐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사영어 같은 경우 빨리 회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사영어랑 항해술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해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은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계속 질문하고,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났다면 저 혼자 계속 해독을 하고, 그렇게 해사영어랑 항해술은 준비를 했고요. 이게 해사법규랑 해양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도 많고, 제가 아무리 어느 정도 해사법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다 하더라도 계속 해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무지성이라고 하죠. 무지성 해독. 그냥 때려 네, 박는. 그냥 읽고 또 읽고. 저는 다른 문제집 풀이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냥 회독 계속하고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 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학생이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위권 정도였던 중하위권. 네, 중하위권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상위권으로 가더니 거의 뭐 1, 2등 하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법이 있었네요. 네. 쉬지 않고 회독을 계속하고. 근데 개론 같은 경우는 좀 악명 높잖아요. 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도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개론에서 많이 이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본인 제가 알기로는 점수가 높았던 걸로
3개 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비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 한 문제 네. 있었고 솔직히 나머지는 그 김대근 선생님께서 네. 강의하시는 기본서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기본서만 충실히 봤더니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다른 공부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개론이랑 법규는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범위도 광범위해서 일단 먼저 암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항해소라고 회사 영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면서 특히 질문을 많이 했던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수업 끝나면 바로 오고 주말에도 뭐 연락 와가지고도 물어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점수도 높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회사 영어하고 항해술은 좀 이제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이해를 하고 큰 그림을 탁 잡아 놓으면은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틀만 딱 잡아놓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암기할 것들만 좀 암기해주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법규와 개론은 그냥 진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갈아넣어야 제일 많이 투자한 게 법규랑 개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읽었는데 내일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또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지역적인 부분은 포기를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게 저는 고득점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서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때요? 저희 학원을 만약에 지금 해경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추천해주고 싶나요? 일단 저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저도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 전에는 뭐 다른 해양경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남들보다 막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내가 회독을 하고 했는데 고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학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캠퍼스 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또 이제 하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막 밤에 카톡을 해도 대답을 해주세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 실강할 때도 바로바로 찾아가도 바로바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김대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강의 중간중간에 뭐 시사, 저희 면접 때 시사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뭐 시사 얘기도 해주시고 또 약간 농담도 하시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잠도 좀 깨워주시면서 수업 자체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근쌤은 수업이 웃긴 걸로 유명하죠. 학생들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1화로 그때 그 대근 선생님께서 제가 수업 공부 중인데 수리남 스포일러. 수리남에, 그러니까 스포까지는 아닌데 뭐 얘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수업이랑 연결하려고 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물 마시러 나왔다.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수업하다가 뛰쳐나온 걸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참고 있었던 건데 네, 갑자기 스포일러를 하시네요. 네, 어쨌든 대근쌤이 그런 식으로 뭐 영화라든지 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수업을 잘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예비 해경들에게 뭐 응원 메시지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물론 공부를 할 때는 힘들겠지만 그 자신이 하루하루 목표한 그 수치를 달성을 하고 꾸준히 급하게 나가지 말고 천천히 한 계단씩 밟으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또 끝나면 저 지금 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뭐 좋은 미래가 있으니까 그 조금만 더 참고 한 줄 더 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인터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